서울의 번화한 거리,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다. 김지은은 손에 쥔 케이크를 힘껏 던졌다. 케이크는 정확히 그녀의 파트너, 제인에게 맞았고 크림이 제인의 얼굴과 검은 피부 위로 흘러내렸다. 주위 손님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지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청구서조차 내지 못할 거면 왜 나를 여기 데려왔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인은 눈을 깜박이며 크림을 닦아내지도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다음 행동은 지은을 완전히 할 말 없게 만들었다. 제인이 지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지은과 제인의 만남은 2년 전 서울의 한국제 컨퍼런스에서 시작되었다. 지은은 한국의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야심차고 완벽주의자였다. 28살의 그녀는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채로 살아왔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을 꿈꾸는 주부였다. 제인은 미국에서 온 흑인 여성으로 26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자유로운 영혼이 지은을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곧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그리고 지은의 내적 갈등이 그들을 옥죄었다. 그날 카페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청구서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다. 지은은 최근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로부터 혼담을 강요받았다. 너 같은 나이에 아직 결혼 안 한 게 말이 되냐? 좋은 남자 소개해줄게. 아버지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제인과의 관계를 숨기며 점점 스트레스를 쌓아갔다. 제인은 지은의 그런 압력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가 쌓였다. 왜 가족에게 말하지 않아? 우리는 사랑하잖아. 제인의 말에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상이라는 사회의 기준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케이크 사건 후 제인은 지은을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들어봐, 청구서는 내가 낼게.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요즘 너 이상해. 제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가족이, 사회가 날 어떻게 볼지 알아. 이 말은 지은의 본심이었다. 제인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놓지 않고 그럼 나랑 함께 싸워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제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가져올 희생이 두려웠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다. 누군가 카페 사건을 목격하고 소문을 퍼뜨린 모양이었다. 지은 씨, 어제 그 흑인 여자랑 싸웠대. 동료의 말에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제인이 외국인, 그것도 흑인이라는 사실은 더 큰 편견을 불러일으켰다. 지은은 점심시간에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잠시 거리를 두자. 제인은 충격받았지만 왜? 어제 일 때문이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마음속 갈등이 커져갔다. 사랑 vs 가족, 자유 vs 전통. 어떤 선택이 옳은가?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소개팅 해볼래? 좋은 집안 아들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대에 차 있었다. 지은은 네라고 대답하며 스스로를 배신하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제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제인은 답장으로 사랑해 라고만 보냈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제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자신의 삶을 파괴할까 두려웠다. 며칠 후, 지은은 우연히 제인을 만났다. 제인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지은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은은 피했다. 왜 그래? 제인이 쫓아왔다.
지은은 우리 끝내자고 말했다. 제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 때문이야? 사회 때문이야? 아니면 나 때문이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선택은 제인을 상처 주었지만 자신도 고통스러웠다. 이 순간 지은은 자신의 약함을 직면했다.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지은의 일상은 점점 무너져갔다. 회사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가족 모임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아버지는 요즘 왜 그래? 결혼 생각 좀 해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소개팅을 나갔다. 상대는 평범한 한국 남자였다. 대화는 지루했지만 지은은 이게 정상적인 삶인가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제인이 떠올랐다. 제인의 밝은 웃음, 따뜻한 포옹. 지은은 소개팅 후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제인은 지은의 결정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그녀는 미국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힘들어. 특히 나처럼 외국인이면 더 친구들은 포기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제인은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 행복이 우선이야. 이 지은은 편지를 읽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가족을 실망시킬까? 사랑을 버릴까? 지은의 결정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소개팅 상수와 몇 번 더 만난 후 그는 지은에게 고백했다. 결혼할래요? 지은은 망설였지만 생각해볼게요 라고 대답했다. 이 소식이 가족에게 전해지자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다. 어머니는 드디어 우리 딸이 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제인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다. 제인, 미안해. 이게 최선이야. 제인은 지은의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공통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녀는 지은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정말 결혼할 거야.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내 이익에 나한테 맞아 라고 말했다. 제인은 거짓말. 너 나 사랑하잖아 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격렬해졌다. 지은은 사회가 날 받아주지 않아. 가족이 날 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다. 제인은 그럼 나랑 함께 도망쳐. 미국으로 가자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그 제안을 거부했다. 그럴 수 없어. 내 뿌리는 여기야. 이 대립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이 파헤쳤다. 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았다. 미국에서 자란 그녀는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한국에서 느끼는 차별은 컸다. 왜 나를 사랑하면서도 숨겨? 제인의 질문에 지은은 미안해. 나 약해 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지은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가족의 압력은 더 세졌다. 아버지는 좋은 집안이야. 놓치지 마 라고 말했다. 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거울을 보았다. 이게 행복인가? 그녀의 눈에는 제인이 비쳤다. 한편 제인은 서울을 떠날 준비를 했다. 지은이 행복하다면 제인은 친구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배신감이 들끓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자 지은은 불안에 시달렸다. 꿈에서 제인이 나타나 왜 날 버려? 라고 물었다. 지은은 제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 제인은 답장으로 축하해라고 보냈지만 눈물로 키보드를 적셨다. 이 반응은 지은을 더 괴롭혔다.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가 깊어졌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은가? 아니면 사회 규범을 따르는 게 옳은가? 지은의 약혼자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는 물었다. 지은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인을 그리워했다. 제인은 서울의 한 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그녀가 결혼한다니 제인의 친구는 포기해. 그녀는 선택했어 라고 말했다.
제인은 하지만 나 그녀를 사랑해 라고 중얼거렸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제인을 다시 만났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지은이 제인의 작업실로 찾아간 것이다. 미안해. 나 잘못했어. 지은의 고백에 제인은 늦었어. 너 결혼하잖아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지은은 취소할게. 너랑 있고 싶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인은 믿을 수 없어. 내가 날 배신했잖아 라고 대답했다. 이 순간 반전이 일어났다. 제인은 지은을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 그러나 지은의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지은의 핸드폰을 보고 제인과의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다. 이게 뭐야? 너, 여자랑. 어머니의 충격은 컸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집에서 나가. 지은은 가족과 대면했다. 저 사랑해요. 제인이요. 이 고백은 가족을 흔들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인정 못해라고 말했다. 지은의 선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제인은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냉혹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자 지은은 승진 기회를 잃었다. 동성애자라니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은 이 압력에 무너질 뻔했다. 제인, 나 후회할까? 제인은 아니. 우리는 오라라고 대답했다. 가족과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아버지는 지은을 집에서 쫓아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우리 가족이 아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제인의 집으로 갔다. 제인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여기서 함께 살아. 이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다. 이웃들의 시선, 친구들의 멀어짐. 지은은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생각했다. 제인은 지은을 위해 한국 문화를 배우려 애썼다. 내 가족을 설득해보자 하지만 아버지는 만나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몰래 지은에게 연락했다. 돌아와. 그 여자 버려.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제인에게 가족이 그리워라고 털어놓았다. 제인은 이해했지만 상처받았다. 나도 내 가족이 되고 싶어.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위기가 왔다. 상사가 이미지가 중요해. 내 사생활이 문제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항의했다. 제 사랑이 왜 문제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는 퇴사했다. 제인은 자신의 일로 지은을 지원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러나 지은의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한편 제인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미국에서 전 여자친구와의 아픈 이별을 겪었다. 그녀도 가족 때문에 날 버렸어. 제인의 고백에 지은은 공감했다. 두 사람의 유대가 깊어졌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의 옛 약혼자가 나타났다. 너 아직 그 여자랑. 포기해. 그는 지은을 설득하려 했다. 지은은 거부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가족과 재회했다. 어머니의 병 소식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난 지은은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내 선택을 인정 못해 라고 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 만남은 지은의 식성을 불러일으켰다. 가족과 사랑, 둘 다 가질 수 없을까? 제인은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가족한테 갈 거야. 지은은 잔이. 하지만 화해하고 싶어. 제인은 나도 도울게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가족을 방문했다. 아버지는 제인을 보고 놀랐다. 너 외국인이야. 제인은 한국어로 지은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이 대면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얘기 좀 해보자 라고 중재했다. 대화는 격렬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안 돼 라고 주장했다. 지은은 왜 안 돼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제인은 저희를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이 논쟁은 가족의 편견을 드러냈다. 아버지의 보수적 가치관, 어머니의 갈등. 지은은 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생각해볼게 라고만 했다. 이 사건 후 지은과 제인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손실도 컸다. 지은은 친구들을 잃었고 제인은 고립감을 느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제인의 말에 지은은 함께라면 견딜게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새로운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옛 동료가 소문을 퍼뜨려 제인의 직장을 위협했다. 지은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고 싶어 지은의 각성은 시작되었다. 제인과 함께 시위를 나갔다. 사랑은 자유다.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이 경험은 지은의 내적 성장을 가져왔다. 시위 후 지은의 삶은 변화했다. 미디어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젊은 여성의 동성애 고백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비난이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한국에서 왜 그래? 가족 생각 안 해.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제인의 지지로 버텼다. 우리는 강해.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이어졌다. 어머니가 몰래 만났다. 아버지가 많이 생각 중이야. 이 지은은 제인을 만나보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제인과의 만남에서 어머니는 너희 사랑 진심이야 라고 물었다. 제인은 네, 지은이 제 전부예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그는 지은에게 돌아와. 그 여자 버려 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못해요. 제 행복이에요 라고 거부했다. 이 대립은 지은의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 회사였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게. 제인은 지은의 변화를 보며 감동했다. 하지만 자신의 내적 갈등이 드러났다. 나 때문에 내가 너무 희생해. 지은은 아니? 나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외부 압력은 계속되었다. 제인의 비자가 만료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제인의 고민에 지은은 함께 갈게라고 말했다. 이 결정은 새로운 갈등을 낳았다. 지은은 한국을 떠나는 게 두려웠다. 가족, 친구들, 제인은 새로운 삶을 만들자라고 설득했다. 지은은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그러나 출국 전 아버지가 연락했다. 만나자 그 병원에서였다. 아버지는 내 어머니가 아파. 내가 필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병원에서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는 지은을 보며 미안하다. 내 선택을 인정할게 라고 말했다. 눈물의 화해였다. 어머니는 제인도 데려와 라고 말했다. 이 순간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제인은 병원에 와서 가족을 만났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환영해 라고 말했다. 이 화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안정시켰다. 하지만 사회적 도전은 여전했다. 지은과 제인은 함께 LGBT 권익 운동에 참여했다. 변화를 만들자 그들의 이야기는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가끔 내 선택이 옳았을까 생각했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제인은 지은에게 프로포즈했다. 결혼할래? 지은은 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그들은 해외로 갔다. 결혼식은 작지만 행복했다. 가족이 일부 참석했다. 아버지는 축하해라고 말했다. 귀국 후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제인의 건강 문제. 피곤의 검진 결과
스트레스성 질환. 지은은 내 탓이야 라고 자책했다. 제이는 잔이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이 시련은 두 사람의 유대를 강화했다. 치료 과정에서 지은은 제인을 돌보았다. 너 없인 못 살아. 제인의 미소가 지은의 힘 되었다. 가족도 도왔다.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왔다. 제인, 빨리 나아. 아버지는 어색하게 힘내라 라고 말했다. 이 지지는 지은의 식성을 불러일으켰다. 사랑이 모든 걸 이겨? 제인의 회복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책을 썼다. 나의 사랑 이야기 출판되자 반향이 컸다. 일부는 비난했지만 많은 LGBT 청년들이 공감했다. 감사해요. 용기 주셨어요. 지은의 메시지함이 가득 찼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여전히 편견이 존재했다. 지은과 제인은 시위를 계속했다. 평등을 위해 그들의 투쟁은 개인적 갈등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었다. 지은은 둘이의 사랑이 예가 되길 바랐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제인의 비자가 연장되었고 지은의 가족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끔 되살아났다. 지은은 제인에게 후회 안 해? 라고 물었다. 제인은 절대. 너랑 있어서 행복해 라고 대답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을 선택한 대가가 컸지만 그 가치가 있었다. 제인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함께 두 사람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면하는 선택은 과연 옳은가?